1위는 시장 수요 부재입니다. 40% 정도의 기업은 시장의 수요를 검증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창업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혁신 창업은 창업한 다음 5년이 지나면 16은 망하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지금부터는 해외의 저명한 분석 사이트인 CB인사이트에서 정리한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20가지 주요 원인 중에서 상위 10가지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CB인사이트에서 문을 닫은 스타트업을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창업 전에 꼭 명심해 둬야 하는 사항들이 되겠네요.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10위는 비적절한 런칭 시기가 13%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회사는 레모네이드를 무려 1달러, 즉 12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시면 눈사람이 보이고, 네, 맞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죠. 레모네이드는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먹는 음료이죠. 여름에 출시했으면 시장에 반응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이처럼 너무 빨리 출시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을 이끌지 못하고 회사의 이미지와 첫인상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고 하네요. 너무 늦게 출시하면 경쟁자가 이미 시장을 다 점령했겠네요. 한 발 늦은 거죠. 이는 시장의 기회 상실을 의미합니다. 9위는 소비자 무시입니다. 14%를 차지했네요.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앞에서 웃고 떠들며 소비자를 놀리고 있네요. 실제로 14%의 기업이 이래서 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과 소비자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는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스타트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비자 무시는 이처럼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그 고객 앞에 가져다 줘도 고객이 지갑을 열까 말까 한대요. 이런 유행의 스타트업은 나의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자만 속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8위는 마케팅 문제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제품을 사줄 타겟 고객을 미리 정의해 놓고 그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인식하도록 광고하고 그 제품을 사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품을 파는 사람으로 확승기를 통해서 우리 제품은 이래서 좋다, 최고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소비자는 이 제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겟 고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고객에게 아무리 광고를 통해 큰 돈을 쓴들 우리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한다는 거죠. 헛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있는 마케팅이란 타겟 고객을 잘 정의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들에게 나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을 정한시하면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창고에 재고만 가득 쌓이게 된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잊지 마세요. 7위는 비즈니스 모델 부재입니다. 17%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림에서 보시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말 따로 마차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목적지까지 절대 갈 수가 없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회사의 규모가 확장되면 될수록 그보다 먼저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금이 수혈되어야 하는데요. 용자는 한계가 있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불충분하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아주 크답니다. 투자 유치란 투자자의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회사의 성장 자금 확보이다 라고 전 챕터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투자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니까요. 제품이란 고객이 구매하지 않는 것은 제품이 아니다 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일시불로 팔 수도 있을 것이고 구독형으로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형태가 결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말이죠. 규모 확대 시 그에 따른 매출 향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단일 모델만 고집한다면 매출 향상의 증가폭도 그와 같이 증가하진 않겠지요. 6위는 소비자 비친화적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고객은 악어라서 주둥이가 깁니다. 이 고객에게 우리는 사다리를 팔고 있습니다. 고객은 사다리를 오를 때마다 주둥이가 사다리 사이에 끼어서 많이 불편해합니다. 짜증이 나겠죠. 다음에 이를 해결해 주는 제품이 나온다면 우리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사겠네요. 고객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제품에만 지갑을 연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죠. 왜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제품이 비싸더라도 팔리는지 우리는 잘 명심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제품의 사용 방법 등이 불편하면 소비자는 그 제품을 외면하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위는 가격 문제입니다. 제품이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가치는 얼마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높아도 물건만 잘 팔리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가격이 높은 만큼 물건이 잘 팔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가격을 낮게 책정했거나 지속적으로 박앤세일을 단행했다면 제품은 더 많이 팔 수 있겠지만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 고객 검증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찾는 것이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4위는 경쟁에서 도태가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제품 출시에 골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쟁자가 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출시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의 싸움입니다.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더라라는 거죠. 시장은 2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아 시장의 인정을 받더라도 이는 시장 진입의 흑화일 뿐 시장에서의 생존을 담보하진 않더라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3위는 구성한 팀이 적합한 팀이 아니다가 차지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명은 농구를 하고 있고 1명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만나면 허구한 날 언쟁을 벌이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많은 스타트업이 최소 기능 제품, 즉 MVP 제품도 만들지 못하고 해치된다고 하네요. 여러 기능으로 무장된 다양성을 가진 팀은 회사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만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적합한 팀을 꾸려야 하겠네요. 또한 팀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그 또한 위험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제품 기술 개발만 한다든가 기술 개발은 뒷전이고 마케팅만 열중한다든가 하면 그 또한 실패를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 명심할 것도 많네요. 2위는 현금 유동성 위기입니다. 10개의 기업 중 3개의 기업은 돈이 떨어져서 결국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림처럼 CEO는 돈이 떨어져서 집안에 대지 저금통마저 깼지만 자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돈과 시간은 스타트업에게 있어 너무나도 제한적이면서 부족한 자원입니다. 인건비, 제품 개발, 제품 출시, 제품 보완, 피버팅, 회사 경영 등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떨어지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CEO는 회사의 규모와 단계에 맞게 사전에 미리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을 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냅니다. 그게 CEO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되겠네요. 1위는 시장 수요 부재입니다. 40% 정도의 기업은 시장의 수요를 검증하지도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대량으로 생산해서 출시하다가 아주 큰 손해를 입고 만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의 출시는 기업이 크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취미라고 부르죠.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였느냐라는 것으로
대량 생산 전에 MVP를 통해서 꼭 고객 검증을 받아야 하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미국의 저명한 펀드즈 앤 파운더즈가 만든 How to Make Money, The Startup Way가 되겠는데요. 지극하면 스타트업의 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아이디어가 없어도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개선해 보는 것으로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명하지만 완벽하지 않는 제품 혹은 아이디어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사서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라 라는 거죠.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서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라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제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제품을 100명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피드백을 받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고객에게 보여줘서 이 제품의 잘못된 점을 분석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개선해라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바로 와디즈가 있겠네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2,000개나 1만 개 정도 추도 물량을 생산해서 팔아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라 라는 거죠. 여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창업할 공동대표를 이 단계에서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품 개발을 잘한다고 하면 마케팅을 잘하는 공동대표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공동대표에게 지분 50%를 양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잘 맞는 공동대표를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로 분란이 생겨서 마치 부부가 이혼하는 것처럼 기업이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꼭 공동대표가 아니더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똘똘한 직원을 채용하면 됩니다. 그 직원은 기업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줘서 반드시 이 직원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는 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유치한 금액만큼 지분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금을 받고 나서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100만 명에게 제품을 팔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을 판매한 금액을 회수하고 규모에 맞추어 투자를 유치하고 공장을 짓고 직원을 채용하고 도약과 성장을 반복하다가 IPO, 즉 주식을 상장하게 됩니다.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이때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죠. 이 주식으로 새로운 도약을 맡게 됩니다.